안녕하세요. 우리들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서울 한복판 홍대 입구역 근처의 작은 골목길에는 따뜻한 하루라는 아담한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다. 29살의 김민수는 이 카페의 사장이었다.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을 하다가 꿈을 찾아 퇴사한 지 2년. 부모님께 받은 전세금을 털어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다. 민수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6시에 시작되었다. 원두를 볶고 빵을 굽고 매장을 정리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오전 8시 반, 민수는 항상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때마다 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 할아버지를 보곤 했다.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지나갔다. 낡은 수레를 끌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의외로 꿋꿋했다. 회색빛 작업복에 묻은 모자를 눌러쓴 채 폐지와 고철을 수집하며 골목골목을 누비는 모습이었다. 민수는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로만 여겼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에도 할아버지는 빠짐없이 나타났다. 때로는 무거운 폐지 뭉치 때문에 수레가 기울어져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럴 때면 민수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카페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수레 바퀴에 뭔가 걸린 모양이었다. 땀을 닦으며 수레를 살피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던 민수는 문득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막상 나가려니 뭔가 어색했다. 괜한 동정심으로 보일까봐, 혹은 할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망설였다. 결국 그날도 민수는 창 너머로만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10분 정도 씨름하더니 결국 수레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알 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다. 카페는 점점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오전 10시가 되자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왔다. 민수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는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할아버지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다. 민수는 홀로 앉아 오늘의 매출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은 할아버지께 인사라도 드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자 민수는 매장 정리를 시작했다.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닦고 내일 사용할 원두를 준비했다. 그러면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다. 혹시 할아버지가 다시 지나가실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민수는 문을 닫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할아버지가 다녔던 그 골목길을 따라 걸어보았다. 곳곳에 폐지와 캔들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 내일은 용기를 내보자.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고 싶었다. 할아버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서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나왔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원두를 달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점검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았다. 드디어 8시 반이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오늘따라 할아버지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려 보였다. 수레도 어제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민수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는 카페 문을 열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다. 할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그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도 엿보였다. 민수는 더욱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카페 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이 길로 지나다니시는 걸 봤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고마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떤 부담감까지. 아니야, 괜찮다. 나는 바쁘거든.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드릴게요. 제가 새로 원두를 바꿔서 맛을 보고 싶어서요. 할아버지께서 시식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자신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럼, 잠깐만. 할아버지는 수레를 카페 앞에 세우고 민수를 따라 들어왔다. 카페 안으로 들어온 할아버지를 보니 민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옷은 깨끗했지만 여러 번 기운 흔적이 보였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민수는 최고급 원두로 정성껏 아메리카노를 내렸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온도도 맞추고 컵도 새 것으로 골랐다. 할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맛이 정말 좋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요즘 커피가 이렇게 맛있어졌나? 민수는 기뻤다.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한 잔 더 드시고 가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고맙네. 젊은 친구가 이렇게 친절하니.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민수입니다. 그냥 민수라고 부르세요. 나는 박영수야. 영수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돼.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그럼 내일 또 오마. 그 말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가 나간 후 민수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손님들에게도 평소보다 더 친절했고 커피 맛도 더 좋게 느껴졌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민수는 내일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다. 할아버지께서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보온 컵도 준비하고 간단한 샌드위치도 만들어 놓기로 했다. 첫 번째 손님이 그렇게 소중할 줄 누가 알았을까? 민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영수 할아버지의 방문은 카페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매일 오전 8시 반 할아버지는 수레를 카페 앞에 세우고 들어오셨다. 민수는 할아버지만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창가의 가장 따뜻한 자리,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셨다. 처음에는 단순히 커피만 드리던 것이 이제는 간단한 식사까지 제공하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었던 민수는 영양가 있는 샌드위치나 따뜻한 수프를 준비해 드렸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사양하셨지만 민수의 진심을 느끼시고는 고마워하며 받아주셨다. 민수야, 내가 이런 걸 왜 해주는 거야? 어느 날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요. 할아버지께서 매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한테도 좋거든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 나이에 이런 친구를 만나게 될 줄이야. 그리고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두 바쁘고 각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민수는 할아버지께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작은 카페에서 시작해서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는 꿈이었다. 할아버지는 민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다. 꿈이 있는 젊은이를 보니 든든하다. 나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할아버지의 눈에는 먼 추억이 어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글쎄,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하며 화제를 돌리셨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할아버지께는 말하고 싶지 않으신 과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다. 카페의 다른 손님들도 점차 할아버지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약간 이상하게 바라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민수가 정성스럽게 대해드리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히려 일부 단골 손님들은 할아버지께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사장님,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대학생 단골 손님인 지연이가 말했다. 할아버지께 이렇게 잘해드리시는 걸 보니까 저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져요. 민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작은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페의 분위기도 더욱 따뜻해졌고 손님들 사이에도 자연스러운 친목이 형성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영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카페의 일부가 되었다.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는 날이면 다른 손님들도 할아버지는 안 오시나요? 하고 물어볼 정도였다. 민수는 그런 변화가 기뻤다. 자신이 만들고 싶었던 따뜻한 공간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할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과거, 가족, 그리고 폐지 수집을 하게 된 이유 등.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달째 되던 어느 비 오는 날, 영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카페에 도착했다. 흠뻑 젖은 채로 들어오신 할아버지를 보고 민수는 깜짝 놀랐다. 재빨리 수건을 가져다 드리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할아버지는 기침을 하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괜찮아. 나이 먹으면 이런 걸로 아프면 안 되지. 하지만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다. 민수는 따뜻한 차와 함께 해열에 좋다는 생강차를 우려드렸다. 할아버지는 고마워하시며 차를 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통화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어딘가 급한 듯 일어나려 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비도 오는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병원에 좀 가야 해서. 하고 말씀하셨다.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날씨에 혼자 가시면 안 되죠.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하지만 민수는 이미 차 열쇠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도 오늘 일찍 문 닫으려고 했었어요. 같이 가요. 병원 가는 길에서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나에게는 아내가 있어.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지. 민수는 놀랐다. 할아버지께 가족이 있으신 줄은 몰랐다.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신가요? 치매야. 벌써 3년째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를 못 알아보는 날이 더 많아졌어. 그래도 가끔은 알아볼 때가 있거든. 그때가 제일 기뻐. 민수는 할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왜 매일 그렇게 열심히 폐지를 수집하시는지, 왜 항상 바쁘신지 알 것 같았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서였구나. 병원에 도착해서 민수는 할아버지를 따라 병실로 갔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생각보다 말끔해 보였지만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여보, 왔어.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셨지만 표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오늘은 좋은 친구도 같이 왔어. 민수라고 하는데 카페 하는 착한 청년이야. 할아버지는 할머니께 민수를 소개해 주셨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수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으셨다.
아, 우리 민수 왔구나. 많이 컸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보며 여보, 우리 아들 참 잘생겨졌네요. 라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를 아들로 착각하신 것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래, 우리 민수 정말 잘생겼지. 라고 맞장구를 치셨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결혼 45년 동안 함께한 아내, 젊었을 때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던 이야기.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된 이야기까지.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그런데 아내가 괜찮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 민수는 할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인 작은 커피 한 잔이 할아버지께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병원 갈 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민수야, 내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너도 장사해야 하잖아. 나 때문에 손해보면 안 되지.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을까 고민했다. 작은 친절이지만 할아버지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따뜻함을 가져다 드리고 싶었다. 한 달 후, 민수는 카페 리모델링을 위해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찾고 있었다.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매장을 좀 더 넓히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박영수 회장이라는 검색 결과를 보게 되었다. 호기심에 클릭해보니 놀라운 기사가 나타났다. 전 대성건설 박영수 회장, 회사 부도 후 5년째 행적불명. 기사에는 1990년대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던 대성건설이 IMF 이후 부도가 나면서 박영수 회장이 사라진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다. 민수는 기사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젊은 시절의 박영수 회장 사진이었는데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다. 영수 할아버지와 너무나 닮은 모습이었다. 설마. 민수는 다른 기사들을 더 찾아봤다. 대성건설은 한때 대형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 빌딩을 건설하며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였다. 박영수 회장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백수저가에서 시작해 건설회사를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 때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기사에 따르면 박영수 회장은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 직원들의 퇴직금과 협력업체 대금을 지불하려 했지만 그것도 부족했다고 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영수 할아버지가 그 박영수 회장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단지 닮은 것일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할아버지가 카페에 오셨다. 민수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할아버지, 예전에 하신 사업이 건설업이라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셨다. 그래, 작은 건설회사였어. 왜? 혹시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었나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민수야, 내가 알았구나.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다. 영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 박영수 회장이었던 것이다. 대성건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대성건설 박영수가 바로 나야. 어떻게 알았지? 민수는 솔직하게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시며 역시 숨길 수는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수야, 과거의 영광은 이미 지난 일이야. 지금의 나는 그냥 폐지 줍는 영수 할아버지 뿐이야. 그게 편해.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큰 회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잃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다. 직원들한테, 협력업체한테, 가족한테까지 상처를 줬어. 성공했을 때의 박영수는 이제 없어. 실패한 박영수만 남았지. 민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성공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 심정이 어떨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할아버지, 그래도 할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셨잖아요.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셨고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당연한 거지. 내가 시작한 일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민수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책임감을 가진 기업가가 몇이나 될까? 할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고 나니까 더욱 존경스러워요. 할아버지는 민수를 바라보셨다. 민수야,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게 미안했어.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젊고 꿈 많은 너한테 폐가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거든. 할아버지,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성공하셨을 때의 박영수 회장이 아니라 지금의 영수 할아버지가 제게는 더 소중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할아버지는 과거의 경험담을 민수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했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어려움, 성공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절망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누셨다. 민수는 그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사업가로서의 마음가짐, 책임감, 그리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까지. 할아버지의 경험담은 민수에게 살아있는 경영학 교과서였다. 민수야, 너는 나와는 달라. 너한테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 그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가 어느 날 말씀하셨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해. 민수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할아버지께서 전해주시는 지혜는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값진 것들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다. 민수의 카페 따뜻한 하루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다. 할아버지와의 따뜻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느끼러 오는 곳이 되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받아가며 카페를 하나씩 더 늘려갔다. 두 번째 매장을 열 때도 할아버지께서 직접 도와주셨다. 과거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은 민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민수야,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야. 건물이 좋고 위치가 좋아도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민수는 모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그 결과 직원들도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대했고 그것이 카페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세 번째 매장을 열 때 민수는 할아버지께 제안을 드렸다. 할아버지, 저와 함께 일하시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정말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사양하셨다. 민수야,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실패한 사람인데 뭘. 할아버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최고의 멘토세요. 결국 할아버지는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 폐지 수집을 그만두고 카페 사업의 조언자로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의 치료비도 민수가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할아버지가 합류하면서 카페는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할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운영 방식, 직원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을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가짐이 모든 매장에 전해졌다. 2년 후 따뜻한 하루 카페는 서울 시내에 10개의 매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민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열었다. 저희 따뜻한 하루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민수가 설명회에서 말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함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 따뜻함의 시작은 바로 이분, 영수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까지 솔직하게 나누셨다. 청중들은 감동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민수와 할아버지는 아무에게나 프랜차이즈를 허용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선별했다.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철학을 전할 수 없어.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그들은 신중하게 파트너를 선택했다. 챕터 7 따뜻한 하루의 완성. 5년이 지난 지금 따뜻한 하루 카페는 전국에 100개의 매장을 갖는 대표적인 카페 브랜드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었다. 각 매장마다 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는 작은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어떤 매장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했고, 어떤 매장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첫 번째 매장에서 시작된 할아버지와의 따뜻한 만남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회사의 고문이 되셨다. 나이는 많아지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고 새로운 매장이 생길 때마다 직접 가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셨다. 할머니의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날이 훨씬 많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께서 다시 웃음을 찾으신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민수야,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말씀하셨다. 실패만 남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시 희망이 생겼어.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회의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회사 창립 5주년 기념일, 민수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 분의 특별한 가르침 덕분입니다. 민수가 만석인 홀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수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진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하셨다. 젊은 친구들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야. 사람이야.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가장 큰 성공이란다. 그날 저녁 원래의 첫 번째 매장에서 민수와 할아버지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창가의 그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할아버지, 그때 용기 내서 말 걸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래. 내가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난 지금도 혼자였을 거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던 그 길에는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온기가 가득했다.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카페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만남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따뜻함을 나누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연쇄가 계속되고 있었다. 민수와 영수 할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